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위험을 저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의 회복력을 내재화하라. 두 번째, 취약성을 저감하도록 조정하라. 세 번째,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저감을 기회로 활용하라. 회복력을 구축하면 도시의 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충격에 더 잘 견디게 만듭니다. 기후변화는 오늘날 가장 영향력이 큰 변화 요소이고 도시는 반드시 이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도시들은 나아가 그렇게 되도록 강제되어야 합니다. 해수면 상승, 태풍의 빈도와 피해 증가, 폭우, 홍수, 가뭄 등을 비롯한 기타 극단적 기상사태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 대부분을 도시민들이 겪게 되기 때문이며 도시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75%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를 극복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통해 회복력을 구축해야 하고 기후변화를 저감할 방안들을 적극 활용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닥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적응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의 회복력을 내재화하라입니다. 회복력을 도시계획에 통합하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역량이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미래 충격으로 인한 역량을 내다보는 계획은 그 충격을 버텨내고 필요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회복력은 도시 행정의 질, 계획 집행 역량, 정보의 가용성, 기반시설과 서비스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른 여건 분석은 부문별 취약성을 파악하고 공간적 적응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은 어떤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실례로 태국 방콕시는 도시변화 평가를 시행하여 지구온난화 경감을 위한 행동계획 위험지도를 작성해서 이런 여건 분석을 통해서 회복력을 내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회복력은 부문으로서 추가하는 것이 아닌 도시계획에 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도시 만들기는 위험지역의 개발 억제, 비공식 정착지 확장에 대응, 기반시설 공급 및 환경악화 문제 해결 노력을 하였습니다. 회복력을 도시계획의 중점 요소로 고려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력의 투자를 도시 차원의 투자에 통합하라입니다. 회복력 있는 도시는 경쟁력과 그 도시의 장점을 유지합니다. 회복력에 대한 투자는 위험 감소 비용이 아닌 도시 프리미엄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비 안 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비싸고 회복력을 위한 자금이 도시 기반 시설 투자와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비대비로 인해서 도시가 감당할 비용은 높아지므로 향후 20년 이상 계획된 투자와 궤를 같이 하여 더 큰 투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취약성을 저감하도록 조정하라. 토지정책과 건물기준의 주요소로 기후변화 적응을 끌어들여라. 자연재해는 생명손실, 재산과 기반시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GDP가 감소하고 투자 위축, 비즈니스 비용 증가 등으로 거대한 경제적 손실 및 생산성 손실을 초래합니다. 인도 뭄바이와 싱가포르 도심부 간척지 등 해수면 상승 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통해 도시개발 위험 저감의 중점 사항이 필요합니다. 취약지역은 위험 수준에 따라 표시하여 토지 이용과 건물 기준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개발이 비취약 지역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안전한 토지의 부족으로 취약계층은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일자리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현 시가와 지역의 2배 이상의 계획된 도시 확장이 투기를 막을 수 있고 저렴한 토지 공급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시설 계획, 대중교통, 네트워크, 통행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을 기후의 변동성에 맞게 적응시켜라. 위험 요소에 따라 기반 시설 입지와 건설 기준을 조정합니다. 홍수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제 인프라의 조정은 공간 계획이 주는 중요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수 부족은 공급이 열악한 지역의 심각한 문제이며 질병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공간 계획과 기반 시설의 통합은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뭄과 해수오염은 건조한 기후와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받는 지역의 식수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저감을 기회로 활용하라입니다. 공간 및 교통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하게 다루어라. 도시는 지구 토지 면적의 2%를 차지하지만 전체 배출량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배기가스 저감 노력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 배기가스 감소가 공간 계획과 교통 계획에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은 생애 주기 동안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1을 소비합니다. 산업 부문의 배출량이 많게는 도시의 총 배출량의 절반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 부문의 배출량이 많고 폐기물 배출량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우측 도표의 뉴욕시 배출량의 예를 드시면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를 포집하고 폐기물 속의 에너지를 포획하라입니다. 도시의 녹화 정책은 탄소 포집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탄소를 포집하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생기고 열섬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 녹화의 방법으로는 도로와 공안지 및 신규 개발지의 식목, 도심 숲을 포함한 녹지의 보존과 복원, 옥상 정원 등이 있습니다. 또 탄소 신용을 통해 자금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탄소 신용을 통한 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술적 요구사항과 적격 여부에 대한 행정 절차 과다한 소요가 있지만 일부 도시들이 이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향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립지에 포획된 메탄가스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열과 온수를 생산합니다. 프랑스 릴시에서는 지역 매립지에 추출된 메탄가스를 도시버스 차량 일부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상파울루 공장의 메탄가스는 도시 전기 소비량의 7%를 생산하고, 이는 60만 명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회복력이 도시 확장의 지침이 됐던 필리핀의 소소곤 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소소곤 시는 인구 15만 명의 필리핀 루전주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바라보는 10km 길이의 넓은 띠 형상의 땅 위에 위치하고 연간 5회의 열대성 폭풍으로 인해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일상적 경제 활동이 어려움에 있는 도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성 홍수, 연장된 건기, 기온 상승, 가속화된 해수면 상승 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UN 해비터트와 기후변화 이니셔티브가 수행한 취약성 및 적응성 평가는 50% 이상이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태풍 발발, 강풍, 열대성 태풍 같은 위험에 취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빈곤하고 과밀하고 낮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해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종합토지이용계획과 종합개발계획을 세움으로써 해결을 하였는데, 이 해결 방법의 처음에 목표가 도시의 확장을 보다 안전한 내륙지역으로 유도하고 고위험 지역 점유를 제한하고 기존 시가지 및 우량농지와 천연자원 보호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지자체와 정부, 시민사회, 마을 공무원 등이 계획에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가 같이 인식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저감 필요를 공감하며 교육과 홍보의 캠페인을 실시를 함으로써 성공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였습니다. 주요 대중교통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2행정 엔진에서 4행정 엔진으로 절반을 교체하는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효율화를 위해 LED 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성과는 기후변화와 재해가 반영된 지역 계획들을 통해서 도시개발의 방향을 만들 수 있었고, 주택회복력 개선과 재건비 절약, 확장되는 시가지가 안전한 기반시설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파괴된 소속원 시청사를 저위험 신규 시가지 확장지역으로 이전하고 토지를 할당하여 이주 지원을 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개발 기회를 창출한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